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 주신 방배 1동 모아타운 예정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모 방식이 삭제된 이후부터 모아타운 신규 구역 지정이 전무해진 상태인데 방배동은 지역 이름값이 있는 동네이니만큼 얼마나 좋은 사업성을 보일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히죠. 방배역과 내방역 사이에 한 가운데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여기가 경사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아주 심해지기 전 단계에 있는 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평지 반 그리고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구역계 그려놓은 게 1, 2, 3구역은 거의 확정적으로 그려져 있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확정이지만 그래도 모양새라던가 또 구역계 면적으로 봤을 때 4개 구역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주변 지역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들과 모아타운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동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 차례 다뤄드린 적이 있었던 동네죠. 이만큼 구역계마다 제가 가로 구역별로 사업성 그리고 노후도를 간단하게 분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구역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만큼 이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노후도부터 볼게요. 노후도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20년 기준의 노후도를 보기 때문에 20년 기준에서 적어도 50% 이상만 넘어가면 대부분 노후도는 문제없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20년 기준 노후도는 충분히 60% 이상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구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의 용도 지역은 여기가 전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상향에서 한 단계만 건너뛰더라도 3종으로 아파트로 30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합원 수 비중 그리고 대지 면적 비중,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모아타운이 불발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동의율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KBS에서 너무 강하게 이 모아타운을 비난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동의율을 한 번 더 강화를 시켰었죠. 그래서 투기 근절 대책으로 이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따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불허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검토 기준이 무려 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의자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불허하겠다. 그리고 2022년도 이후에 2022년도를 왜 기준으로 잡았냐면 요때가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발표됐던 때거든요. 2022년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후로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중에서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불허하겠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동의율이 반대파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의 33% 이상이 된다면 이건 역시 불허하겠다. 그리고 또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하겠다. 이 4가지를 전부 다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하려면 이 찬성 반대 동의율 중에서도 또 이제 그 기준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공모 방식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제 조합원 구성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조합원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각각 대지 면적으로 잡아 놓은 게 전체 대지 면적 합계가 거의 4,000평이거든요. 그런데 4,000평을 몇 명이서 나눠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 300명 이하의 조합원 분들께서 나눠 가지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어진다면 여기도 방배동이니만큼 사업성은 괜찮겠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수 비중을 한번 봤을 때는 지분 조합원이 거의 80-90%를 가지고 계세요. 다세대 조합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초기 동의율 확보하는 거는 다세대 조합원만큼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동의율은 많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반대파 분들께서 똘똘 뭉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의율 요건을 반대파가 25%만 넘어도 이거는 신규 구역 지정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3%, 84% 이 정도 숫자로 봤을 때는 조합원 숫자별 반대 동의율은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25%를 채워야 되는데, 다세대 조합원분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반대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쨌든 머릿수별 동의율은 충족하겠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지 면적별 동의율이에요. 대지 면적을 나눠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을 한번 보면 단독 조합원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배 1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지분 조합원이 62%, 4구역 같은 경우는 64%, 꽤나 높은 대지 면적 비중을 다세대 조합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나머지 2구역과 3구역은 단독 조합원분들이 60%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 분들께서만 반대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불어로 넘어가는 반대 동의를 충족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파 분들을 얼마나 잘 섭외하느냐가 대상지 선정까지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들을 다 뛰어넘어서 구역 지정돼서 아파트로 짓게 된다면 사업성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1구역을 한번 샘플링을 해봤는데 여기가 제가 조합원 수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가 286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단독으로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21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 이분들은 2채 이상은 줘야겠죠. 그래서 조합원 물량으로 한 307세대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용적률을 300% 적용받아서 토지기부채나 일부 빼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넣게 됐을 때 전체 세대 규모는 423세대인데 임대 제외하면 전체 분양 물량은 380에서 39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조합원 물량을 빼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은 아주 작은 평수 위주로 해서 한 70개 혹은 뭐 20평 들어간다면 4, 50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여기는 무지하게 비싸게 분양을 해도 먹히는 동네입니다. 방배동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방배동 분양가가 거의 6천만 원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제가 약간은 좀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 책정을 해봤습니다. 평당 6천 정도. 그래서 만약에 84가 일반 분양이 있다면 한 20억 중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조합원분들은 싸게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65% 수준, 평당 3,900 정도로 제가 책정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비례율을 뽑아봤더니 한 109% 정도면 모아타운 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비례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저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신규로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대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사놓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돈 번 지역입니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구입 가격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구역이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오세훈 시장의 남은 임기 1년 반 정도가량이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현재 후보지 대상지 선정된 한 100여 개 군데의 대상지 중에서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완성품으로 되는 걸 보여줘야 성공에 대한 치적을 삼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원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 구역 지정을 통해 공급 확대를 하는 이런 지원책이 나오지가 않고요. 기존의 대상지 선정된 지역들을 어떻게 끝까지 끌어올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모 방식이 삭제된 이후부터는 신규로 구역 지정되는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벙찐 구역들이 많을 겁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동의를 끌어올리느라고 2년 동안 고생을 해놨는데 갑자기 KBS에서 비난 한번 했다고 공모 방식을 조기 종료시켜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행정적으로 불일치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신규 구역 지정이 전무한 상태여서 주민 제한 방식의 동의 요건을 4가지의 불허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죠. 대신에 이 어려운 관문을 다 넘어서 동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강남권 사업장들은 대부분 다 사업성이 괜찮을 거예요. 특히나 방배동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상권만 잘 피해가지고 구역계를 수립을 해서 완성까지 가게 된다면 지어지면 일단 30억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업성은 최고지만 동의율 확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기에 확 끌어올리면서 반대파들을 잘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신규로 이런 지역의 물건들을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지역들 나오는 매물들 가격대들이 7억대에서 한 10억대까지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한 3억대 정도 넣는다고 감안하더라도 최소 투자 금액이 4억에서 한 6억, 7억대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 가지고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간 입주권 투자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방배동 입지는 아니겠죠. 약간 중급지 정도 되는 지역에 중간 단계 정도 간 입주권 투자도 할 수 있는 현금이다 보니까 예정지 투자하기에는 좀 센 금액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부터 저렴하게 접근해서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미 추진 시작과 동시에 돈 벌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장기간의 추진 과정이 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래도 가격적으로나 또 투자 수익률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구역들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요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런 투자 혼자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나 예정지 투자들. 제가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소액 투자로 가장 좋은 고가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강의와 상담 루트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